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STV 연세S1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은 비만약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요. 요즘 비만약 외래 진료하다 보면 처방받으러 참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본인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비만약마다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얼마만큼 몇 개월 내 복용해야 되는지 지침이 있는데 이런 걸 잘 지키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약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 잘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량을 먹고 공복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는 거죠. 이런 간헐적 단식 방법은 무작정 굶는 것보다도 혈압이나 당뇨, 몸 환경 개선에 좋고 권장한 방법이고요. 그런데 좀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걸 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 한해서 비만약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BMI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BMI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인터넷 창에 검색해 보셔도 알 수가 있고, 어플 같은 거 다운해 보셔도 다운 받으셔서 간단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BMI가 25 이상인 사람을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BMI가 23에서 25 사이면 과체중이라고 하고, 정상은 18.5에서 23까지가 정상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만약들은 원래 그 BMI가 25 이상인 비만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상 체중인 분들은 굳이 비만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의사의 재량껏, 그러니까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케이스별로 처방을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비만약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약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유명한 약으로는 첫 번째 펜터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상품명이 아니고 성분명입니다. 펜터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제약사별로 나온 상품명으로는 디에타민도 있고 프리민, 웰트민, 그러니까 펜터민이기 때문에 민자를 따서 그런 식으로 상품명을 진 것 같아요. 이게 37.5mg 짜리가 한 알인데, 대개는 하루에 한 번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하루에 2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은 강력한 식욕 억제제예요. 우리가 비만약을 크게 나눌 때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이 있고요. 아니면 지방 흡수를 저해하거나 탄수화물 흡수를 저해하거나, 아니면 몸의 대사를 증진시키거나, 이런 기타 성분의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 중에 대표적인 약이 이 펜터민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비만약은 효과가 좋으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꽤 커요.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 부작용이 뭔지 의사들이 고객분들한테 미리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냥 너무 걱정스러운 부작용으로 보지 마시고 동반 증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 약을 드시면 손발이 좀 저릴 수 있고요.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약은 지속 시간이 한 6시간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사실 저녁에 불면증이나 이런 거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또 예민한 분들은 아침에 하나를 먹었는데도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에 2번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침에 먹고 한 오후에 한 번 더 먹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후에 드실 때는 너무 6시, 7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비만약들이 대개는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는 약인데 한 4시나 5시 이렇게 드세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은 모양을 보면 되게 나비 모양으로 생겼거나 눈사람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를 처음에 처방해 드리는데 한번 드셔보시고 이런 부작용들이 심하다 싶으면 똑 쪼개서 반알만 드셔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음에 내방하셨을 때 저는 반알이 맞았어요. 그러면 아마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반알 정도로 처방해 드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펜터민보다 조금 약한 약이 펜디메트라진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상품명으로는 프린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약은 좀 약하기 때문에 효과도 좀 덜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도 좀 덜해요. 그래서 하루에 2알씩 해서 3번까지도 먹어볼 수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잘 처방은 안 하는데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처방하는 약이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간질 환자한테 쓰는 항정간제인데, 그래서 가끔 이 약을 처방하면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그
봉투에 써있는 걸 보고 왜 나에게 간질약을 처방했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처방하는 효과는 항정간질 효과를 보고 처방하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게 또 식욕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처방하는 건데, 이 약은 또 펜터민과 달리 약간 잠이 더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터민 계열의 약하고 같이 처방했을 때 시너지가 있어서 식욕을 좀 더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고요. 이 약은 한 알이 한 25mg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200ml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처방 안 하고 하루에 2알 정도, 그래서 한 50ml까지는 처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펜터민이나 이런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엄밀히는 1개월 이내로 처방하라고 되어 있고, 의사들, 선생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보통 3개월까지 처방하는데, 환자분들이 이거를 마치 보약 먹듯이 계속 드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우리가 몇 개월 내로 얼마를 빼야겠다는 딱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이게 단순히 식욕을 좀 억제해 주니까 그때 필요할 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한 3개월 동안에 몇 킬로그램을 딱 감소시켜야겠다, 감량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약도 최대 3개월까지 딱 드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들을 오래 먹으면 환각이나 정신질환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또 내성이나 의존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까지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초반에 굉장히 핫했던 약물이 큐시미아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아까 말씀드린 펜터민이라는 약하고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을 굉장히 용량을 줄였어요. 용량을 줄여서 두 개를 합쳐놨어요. 그랬더니 용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감소시킨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용량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되었고요. 이 약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용량은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너무 고용량으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단계부터 시작해 봐서 좀 약하다 싶으시면 3단계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약은 근데 약간 들어가 있는 토피라메이트가 서방형이에요. 서방형이라는 건 뭐냐면, 천천히 약물이 몸속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하루 2번까지는 먹을 필요는 없고, 만약에 2단계에서 효과가 적다 싶으면 3단계로 올리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작용도 좀 덜하기 때문에 최대 7개월까지는 처방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개월까지도 좀 부작용 적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유명했던 약이 있었죠. 싹센다라고. 이거는 자가 주사하는 다이어트 보조 약물인데요. 이건 뭐냐면, 본인이 옛날에 당뇨 환자들 인슐린 주사 맞듯이 복부나 이런 지방층에다가 자기가 아침에 한번,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동일한 시간에 놓아주면 됩니다. 한 24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사하면 되는 건데, 주사를 해라고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처음에 겁을 많이 내시는데, 저도 실제 사용해 봤는데, 사용해 보면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소독하고 주사하면 되는데, 복부 지방층은 감각이 되게 둔합니다. 그래서 별로 아프지 않고요. 익숙해지면 뭐 손쉽게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원래 개발 과정에서는 원래 당뇨 환자들 치료제로 개발되다가 이게 비만 환자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서 비만 치료제로 나오게 된 거고요. 이거 성분은 GLP-1 유사체인 리라글루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리라글루티드, 이게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효소제거든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너 충분히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도 돼, 배불러, 이 정도면, 이런 느낌을 주는 호르몬인데, 이거와 비슷한 성분을 밖에서 유전자 제조학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식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약물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돼서 저장되는 것을 또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처음엔 한 0.6 정도로 시작해서 일주마다 1.2, 1.8, 2.4, 3.0 이렇게 올려가는 건데, 너무 많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1.2나 1.8 정도까지만 올리시고 그 정도에서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이 약도 그런데 부작용으로는 오심이나 설사, 변비, 알러지,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동물 실험에서는 드물게 갑상선 수질암이나 췌장염이 있었는데 우리 사람한테 사용해서는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갑상선암에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올리스텟이라고 있죠. 제 상품명으로는 제니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 약을 한 1시간 전에 복용해주면 기름 성분의 한 20에서 30%를 대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약물 먹고 자칫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방귀가 나올 것 같은데 설사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는 기저귀 같은 걸 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점을 잘 지켜주시고 복용하면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고요. 이 약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먹으라고 하지는 않고요. 몇 알 정도를 따로 별도 포장해서 드리면 환자분들이 외식을 하거나 뭐 회식이 있거나 육식을 하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실 때 그때 1시간 전에 복용해 주시면 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개시켜 드릴 약물은 콘트라브라고 있어요. 이 약물도 좀 6개월까지 장기 복용해도 괜찮은 약물인데 이 약은 뭐냐면 우리 탄수화물 중독이신 분들 많죠. 탄수화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이 약물은 식탐도 줄여주지만 식욕도 줄여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싶은 건 식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배가 부른데도 뭔가 더 먹고 싶은 건 식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은 식욕과 식탐을 둘 다 억제시켜 줄 수가 있는데, 이 약이 재밌는 게 2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피로피온이라는 약물하고 날트렉스온이라는 약물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피로피온은 원래 금연 보조 약물이었고, 날트렉스온이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알코올 중독 환자들 치료할 때 쓰이던 항갈망제인데 이 2가지를 섞어 놓았고요. 이 약은 좀 복용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1주는 아침에 하나를 먹고, 그 다음 2주 때는 아침에 하나를, 저녁에 하나를, 3주째는 아침에 2알, 저녁에 하나를, 4주째는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이런 식으로 증량하면서 효과를 보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도 마찬가지로 약간 부작용으로 구역구토, 입마름, 설사, 변비, 두통, 현기증이 있을 수 있고요. 심계항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비만약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비만약들은 보면 되게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장기 사용해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큐시메 같은 거, 그 다음에 싹센다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소개시켜 드렸던 컨트라브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비만약들은 한 3개월 정도 사용해 봤을 때 자기 본래 체중의 5에서 10% 정도 감량이 없었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보시고 중지하시거나 다른 약물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약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운동하고 식이요법, 그리고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보조적인 요법으로 단기간 비만약을 복용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비만약 제대로 알고 복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